세상에 이런 일이 진짜일 리가 없다고요? 그런데 사실입니다. 침대도 없는데 이게 호텔이라고?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침대 하나 없는 방,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는 문화가 그의 눈엔 이상함 그 자체였죠. 한국 호텔은 왜 다 이래? 전부 바닥이야?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떠났던 남자. 그런데 몇 달 후, 그가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믿기 힘든 일을 저질렀습니다. 한옥 호텔을 직접 세운 겁니다. 그것도 온돌방으로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를 완전히 뒤바꾼 그날 밤의 체험.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고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온돌의 매력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제 이름은 미카엘 갈랜드입니다. 미국 최대 호텔 체인 힐체스터 그룹의 차기 대표로 내정되어 있죠. 평생 럭셔리 호텔 업계에서 일해왔고 제가 생각하는 고급스러움이란 명확했습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로비, 대리석으로 마감된 벽면, 그리고 무엇보다 푹신한 킹사이즈 침대가 있어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그런 저에게 한국 출장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시아 시장 확장을 위한 중요한 미팅이었죠. 비서가 예약해준 숙소는 소담제 온돌호텔이라는 곳이었는데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어요. 온돌이 뭔지도 몰랐고 그냥 한국의 전통 호텔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호텔 주소를 알려주니 기사가 한국어로 뭔가 중얼거리더군요. 나중에 안 일이지만 외국인이 온돌 호텔에 가다니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다고 해요. 저는 그때 전혀 몰랐죠. 제가 곧 겪게 될 충격적인 경험을 말입니다. 호텔 앞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당혹감이었어요. 현대적인 고층 건물을 예상했는데 눈앞에는 전통 한옥 스타일의 건물이 서 있었거든요. 기와지붕의 나무 기둥, 그리고 생각보다 낮은 건물 높이. 이게 정말 호텔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보던 호텔들과는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체크인을 하면서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침대는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직원이 웃으면서 대답하더군요. 저희 호텔은 바닥에서 주무시게 되어 있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죠. 바닥에서 잔다고요? 이게 무슨 원시 시대 얘기인가 싶었어요. 방에 들어가 보니 정말로 침대가 없었습니다. 대신 바닥에 이불과 베개가 깔려 있었죠.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바닥에서 자는 호텔이 고급스럽다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호텔이 아니라 캠핑장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당장 다른 호텔로 옮기고 싶었지만 이미 늦은 시간이었고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침대 없는 호텔이라니 이런 곳을 왜 예약했을까? 대리석도 없고 샹들리에도 없고 심지어 침대도 없는 이곳이 어떻게 호텔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제 머릿속은 온통 서양식 럭셔리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니 한국의 겨울이 생각보다 훨씬 추웠습니다. 뉴욕 겨울에 익숙한 저도 깜짝 놀랄 정도였죠. 호텔 밖으로 나가자마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숨을 쉴 때마다 입에서 하얀 김이 나왔어요. 이런 추운 곳에서 바닥에 자라고 하다니 하며 더욱 불만이 커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러 호텔 식당에 갔는데 여기서도 놀랐어요. 테이블과 의자가 아니라 낮은 상에 방석을 깔고 앉아서 먹는 구조였거든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불편했지만 다른 손님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앉아 있더군요. 한국 손님들뿐만 아니라 몇몇 서양인 관광객들도 편안해 보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호텔 직원과 마주쳤습니다. 중년의 여성 직원이었는데 제 표정을 보더니 걱정스럽게 물어보더군요. 불편한 점이 있으신가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바닥에서 자는 게 너무 어색합니다. 침대가 있는 방은 없나요? 그러자 그 직원이 웃으면서 설명해 주더군요. 온돌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닥 아래로 따뜻한 공기가 순환해서 방 전체를 균등하게 데우는 시스템입니다. 침대보다 훨씬 따뜻하고 건강에도 좋아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됐죠. 바닥이 침대보다 좋다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뭔가 다른 걸 느꼈습니다. 바닥에 누워 있는데 아랫부분에서 은은한 온기가 올라오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전기 매트 아닌가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몸 전체가 고르게 따뜻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침대에서 잘 때는 이불 속만 따뜻했는데 여기서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모든 부분이 같은 온도로 따뜻해졌습니다. 더 신기한 건 공기가 건조하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뉴욕의 라디에이터 난방은 늘 공기를 너무 건조하게 만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아팠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습도도 적당하고 숨쉬기도 편안했습니다. 이게 정말 바닥 난방의 효과인가 하며 의아해했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저항감이 있었어요. 평생 침대에서 자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닥 생활에 적응하기는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그날 밤 생각보다 깊게 잠들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개운했어요. 평소 뉴욕에서 느끼던 아침에 뻐근함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미팅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한국 호텔 업계 대표와 만나 아시아 진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저는 당연히 나이 든 남성 사업가를 만날 거라고 예상했어요. 한국의 전통적인 기업 문화를 생각해보면 당연한 추측이었거든요. 하지만 미팅 장소에 나타난 사람은 완전히 예상과 달랐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단정한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첫인상부터 강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소담제 온돌호텔 대표예요. 순간 당황했죠. 이런 젊은 여성이 호텔 대표라니 또 한 번 제 편견이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김수연 대표는 제가 머뭇거리는 걸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놀라셨죠? 많은 외국 분들이 처음에는 그런 반응을 보이세요.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온돌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닙니다. 20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우리 조상들의 지혜예요.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편안한 침대를 원하지 않나요? 바닥에서 자는 게 정말 더 좋은 건가요? 그러자 김수연 대표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온돌은 단지 난방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몸과 마음을 동시에 따뜻하게 만드는 철학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충격이 왔어요. 철학이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그냥 마케팅 멘트 아닌가 했는데 김수연 대표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했거든요. 그리고는 제안을 하더군요. 직접 체험해 보시겠어요? 우리나라에 찜질방이라는 곳이 있는데 온돌의 진짜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찜질방이라는 곳에 따라갔는데 이것도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큰 홀에 여러 개의 방이 있었는데 각각 다른 온도로 설정되어 있었어요. 황토방, 소금방, 옥방 등등 다양한 재료로 만든 방들이 있었죠. 이게 다 온돌 원리예요. 김수연 대표가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1시간 정도 있다 보니 몸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평소 앉아서 일하느라 굳어있던 어깨와 허리가 풀리기 시작했고 스트레스로 긴장되어 있던 근육들이 하나씩 이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우나와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온돌이 정말로 삶의 방식이라는 말의 의미를요. 이건 그냥 따뜻하게 해주는 장치가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춰주는 시스템이었어요. 서양의 국소적인 난방과는 차원이 다른 전신 케어 시스템이었죠. 제 내면에서 뭔가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끝나고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라면 집에 도착하자마자 안도감을 느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아파트에 들어서자마자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라디에이터를 틀어놓았는데도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고 침대에 누워도 왠지 불편했습니다. 첫날 밤이 가장 힘들었어요. 평소 잠들기 전에 느끼던 그 포근함이 없었거든요. 침대는 분명 푹신했는데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이 그리웠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럴까 하면서 뒤척이다가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어요. 다음 날 사무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앙난방이 돌아가고 있었는데도 발끝이 차갑더군요. 한국에서는 바닥부터 따뜻해져서 발이 시리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상체만 따뜻하고 하체는 여전히 쌀쌀했어요. 그제야 온돌의 장점을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적응이 안 됐어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한국의 온돌방이 생각났습니다. 그 은은하게 올라오는 온기, 몸 전체를 감싸는 균등한 따뜻함,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개운함까지 점점 더 그리워졌죠. 한 달이 지났을 때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뉴욕에 폭설이 내렸어요. 라디에이터를 최대로 틀어놓아도 방이 제대로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바닥이 차가워서 슬리퍼를 신고 있어도 발이 시렸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문득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 떠올랐습니다. 온돌방에서 이불 하나만 덮고도 온몸이 따뜻했던 그 느낌 말이에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제 온돌 없이는 못 산다. 다음 날 바로 김수현 대표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나눈 대화를 다시 떠올리며 진짜 협력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죠. 그리고 2주 후 다시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이번에는 관광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위해서요. 김수현 대표와 재회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온돌 중심의 호텔을 함께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뉴욕의 소담제 온돌 호텔 지점을 열어보겠습니다. 제 제안에 김수현 대표가 놀라워했어요. 한 달 전과는 180도 달라진 태도였거든요. 김수현 대표와의 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뉴욕 맨해튼 중심가에 소담제 온돌 호텔 뉴욕 지점을 만드는 프로젝트였죠. 처음에는 간단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시작해보니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가장 먼저 부딪힌 문제는 건축 구조였습니다. 미국의 고층 건물에 한국의 전통 온돌 시스템을 적용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김수현 대표가 데려온 한국의 건축 엔지니어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대 후반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전문가들이었는데 모두 온돌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이 설명하는 온돌의 원리를 들어보니 정말 과학적이었습니다. 온돌은 복사열을 이용한 난방 시스템입니다. 바닥을 통해 열이 전달되면서 공기를 직접 데우지 않고도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요. 젊은 여성 엔지니어가 설명했죠. 그러면서 열역학 그래프까지 보여주더군요. 더 놀라운 건 현대적 응용 기술이었어요. 전통 온돌은 나무를 떼서 열을 만들었지만 현대 온돌은 전기나 가스를 이용해서 더 정밀하게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스마트폰 앱으로 원격 제어도 가능하다니 기술 발전에 감탄했어요. 건축 과정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바닥 시공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콘크리트 위에 특수한 단열재를 깔고 그 위에 온수 파이프를 설치한 후 다시 마감재를 올리는 방식이었어요. 각 단계마다 정밀한 계산이 들어갔죠. 온도 분포, 열 손실 방지, 습도 조절까지 모든 걸 고려한 설계였습니다. 한국 팀이 가져온 자재들도 특별했어요. 황토, 옥돌, 편백나무 등 천연 재료들을 사용해서 단순히 따뜻하게만 하는 게 아니라 공기 정화 효과까지 노렸다고 했습니다. 화학 접착제 대신 천연풀을 사용하고 페인트 대신 천연 오일을 발라서 실내 공기질을 최상으로 유지할 거예요. 시공 기간 동안 매일 현장에 나가서 지켜봤는데 한국 기술자들의 꼼꼼함에 놀랐습니다. 온도계로 바닥 온도를 측정하고 습도계로 공기 상태를 확인하고 심지어 적외선 카메라로 열 분포까지 체크하더군요. 1도 차이가 고객 만족도를 좌우합니다. 현장 책임자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3개월의 공사 기간 동안 저는 온돌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바닥 난방이 아니라 첨단 건축 기술이었어요. 전통과 현대 기술이 완벽하게 결합된 혁신적인 시스템이었죠. 드디어 소담제 온돌 호텔 뉴욕 지점 개관식 날이 왔습니다. 뉴욕 호텔업계 관계자들, 언론인들, 그리고 각국 외교관들까지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떨리는 순간이었죠. 개관식 연설을 하기 위해 단상에 올라섰을 때 문득 1년 전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바닥에서 자는 걸 이해할 수 없다며 투덜거렸던 저 자신 말이에요. 그때와 지금의 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실감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문을 열었어요. 여러분, 저는 1년 전까지만 해도 럭셔리랑 크리스탈 샹들리에와 대리석 마감재, 그리고 킹사이즈 침대라고 생각했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경청하더군요. 하지만 한국에서 온도를 경험한 후 깨달았습니다. 진짜 럭셔리는 화려함이 아니라 바닥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 순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에서 우러나는 감동이었죠. 온돌은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 사람을 안아주는 따뜻한 철학입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드는 삶의 방식이에요. 객석에서 김수현 대표가 미소를 짓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연설을 마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진짜 반응은 사람들이 직접 호텔 객실을 체험해본 후에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서양인 참석자들이 온돌방에 들어가서 바닥에 누워보더니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와, 이게 정말 바닥에서 나오는 열인가요? 영국 호텔업계 관계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침대보다 훨씬 편안한데요? 프랑스 기자가 감탄했어요. 독일 건축가는 이런 혁신적인 난방 시스템이 있다니 믿을 수 없다며 기술적인 질문을 쏟아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반응은 뉴욕타임스 기자의 것이었어요.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컴포트 존을 완전히 뒤바꾸는 경험이네요. 이건 단순한 호텔이 아니라 문화적 혁신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신문에 대서특필됐죠. 맨해튼에 상륙한 한국의 따뜻한 혁명이라는 제목으로요. 개관식이 끝나고 김수현 대표와 조용히 앉아 있을 때 그가 말했어요. 미카엘 씨의 변화가 정말 놀라워요.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네요. 저도 고백했죠. 제 편견이 얼마나 컸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온도를 통해 한국 문화의 깊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 온돌방에서 뉴욕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과거의 저와 완전히 작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제가 드디어 진짜 가치를 알아보게 됐다는 걸 말이에요. 개관식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김수현 대표와 함께 한국 전통 찻집에 갔습니다. 조용한 분위기에서 차를 마시며 깊은 대화를 나눴죠. 온돌이 단순히 따뜻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이해하시겠죠? 김수현 대표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래요. 처음에는 그냥 바닥 난방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완전히 다른 삶의 철학이더군요. 그러자 김수현 대표가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온돌은 온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추운 겨울을 견디며 터득한 지혜죠. 그 말을 들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온돌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서와 철학이 담긴 문화라는 걸 말이에요. 바닥에 앉아서 식사하고 바닥에서 잠을 자고 가족이 함께 모여 앉는 건 모두 온돌과 연결되어 있어요. 김수현 대표의 설명에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졌죠. 그러면서 제 자신도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단순한 사업가에서 문화 전달자로 변모하고 있었거든요. 온돌 호텔을 운영하면서 서양인들에게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려주고 싶다는 열정이 생겼습니다. 김수현 대표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온돌의 진짜 가치는 효율성이 아니라 배려에 있어요. 온 가족이 같은 온도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온돌의 철학이죠. 그 순간 제가 느꼈던 그 포근함의 정체를 알 것 같았어요. 단순히 몸이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평안해지는 이유를 말이에요. 유럽에도 이런 호텔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파리, 런던, 베를린 같은 도시에 소담제 온돌 호텔 지점을 열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싶어요. 김수현 대표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바닥에서 자는 걸 이해 못했던 제가 이제는 온돌의 전도사가 되어 있다니. 정말 인생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 변화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경험이었거든요. 다음 날 김수현 대표에게 구체적인 확장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3년 안에 유럽 3개 도시에 온돌 호텔을 열고 5년 후에는 호주와 남미까지 진출해보겠습니다. 야심찬 계획이었지만 확신이 있었어요. 온돌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기만 하면 세계 어디서든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김수현 대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미카엘 씨가 진정한 문화대사가 되셨네요. 온돌을 통해 한국과 서양이 하나가 되는 다리 역할을 해주실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단순히 호텔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문화를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앞으로 제 인생을 온돌 문화 전파에 바치겠다고요.
서양인들이 가진 편견을 하나씩 깨뜨리고 진짜 따뜻함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일을 계속하겠다고 말이에요. 이제 저는 단순한 호텔 사업가가 아니라 온돌 철학의 전도사가 된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소담제 온돌 호텔은 단순한 숙박업소를 넘어 세계인의 쉼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뉴욕 지점은 항상 예약이 꽉 차 있고 유럽 진출도 곧 현실이 될 예정이에요. 하지만 가장 뿌듯한 건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변화된 반응입니다. 얼마 전 호텔 로비에서 만난 독일 관광객의 말이 기억에 남아요. 처음에는 바닥에서 자는 게 이상했는데 이제는 집에 가서도 온돌이 그리워요. 독일에도 이런 호텔이 생기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김수연 대표와 함께 파리 지점 개관 준비를 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프랑스인들도 처음에는 의구심을 보였지만 직접 체험해보고 나서는 완전히 마음을 열더군요. 이런 따뜻함은 처음 경험해봐요 라며 감탄하는 파리지행들을 보면서 온돌의 보편적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지금 제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은 진짜 럭셔리는 화려함이 아닌 바닥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입니다. 각종 호텔업계 컨퍼런스에서 강연할 때마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청중들도 온돌의 원리와 철학을 설명해주면 고개를 끄덕입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이 가장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뉴욕이 유일한 고향이었는데 이제는 서울도 마음의 고향이라고 부릅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서울을 방문해서 김수연 대표와 새로운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한국의 다른 전통 문화도 배우고 있거든요.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아직 서툴지만 온돌은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라는 문장은 완벽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 직원들이 제가 한국어로 인사할 때마다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해요. 최근에는 온돌 문화를 알리는 책을 쓰고 있습니다. 제목은 바닥에서 찾은 진짜 따뜻함이에요. 제가 겪은 편견과 변화의 과정을 솔직하게 담으려고 해요. 서양인들이 동양 문화에 대해 갖고 있는 선입견을 깨뜨리고 싶거든요. 가끔 1년 전 한국에 처음 왔을 때를 떠올립니다. 바닥에서 자는 걸 이해 못하겠다며 투덜거렸던 그때의 저를 보면 웃음이 나와요. 지금의 제가 그때의 저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경험해봐. 놀라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저희 새로운 꿈은 전 세계 모든 대도시에 온돌 호텔을 만드는 것입니다. 온돌은 사람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든다는 철학을 지구 곳곳에 전파하고 싶어요. 언젠가는 온돌이 동양만의 문화가 아니라 전 인류의 공통된 따뜻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뉴욕과 서울을 오가며 이 따뜻한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처럼 사람의 마음도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여정을 계속하고 있어요.